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MB홀드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이제 CPI가 발표가 되면서 미국장이 상당히 뜨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200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또 미국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또 급격하게 또 하락을 하거나 지수는 또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점도표 공개가 되고 나서 약간 뜨거웠던 물에 찬물을 살짝 섞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우리가 뭔가 기대했던 것만큼 뜨겁지는 못하는 약간 미지근한 시장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시청자분들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뭔가 이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부분들과 미국장이 아무튼 간에 다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출발을 했겠지만 뭔가 오늘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막 시장이 강하다 이런 느낌은 많이 받지 않습니다. 자, 물론 일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와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 지수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내 종목은 뭔가 좀 힘이 약하다라는 그런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인데요. 제가 이제 어제 공개 방송하고 또 최근에 이제 TV 방송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자, 물론 CPI가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와주는 게 우선 1차적인 조건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탄력성을 부여시킬 수 있는 그 이슈가 바로 이제 점도표 결과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딱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은 우선은 1.5의 인하를 눈높이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점도표에서 1의 인하로 바라본다면 우선은 이 부분은 약간은 악재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약간은 좀 부정적으로 또 그거를 좀 소화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만변에 2회 인하할 것이다라는 점도표가 찍혀졌다면은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CPI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만약에 점도표가 2회로 나왔다면은 어제 상당히 장중에 강했던 흐름을 오후장까지도 미국장에서도 버텨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는 오히려 지금의 흐름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제 1회로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이제 9월 달은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포인트 쪽으로 시장의 눈높이는 이제 낮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11월 달이나 12월 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추후에 이제 다음 달 또 발표되는 또 아니면 이번 달에 앞으로 발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PC나 다음 달 CPI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둔화되는 시그널이 나와준다면 애초에 눈높이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시장에서는 좀 상방에 어떻게 보면 밑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리뷰부터 도와드린다면은 자, 우선 어제 바로 편입했었던 코리아 FT를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어제 이제 지금 보시는 맨 위에 있는 차트는 코리아 FT라는 차트를 먼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리아 FT는 워낙 최근에 한동안 핫했던 종목이잖아요.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카본 캐니스터 쪽 관련된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의 대표적인 수혜주로서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전에 이제 한 8,000원 정도를 찍고 나서 최근에 계속해서 기간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자동차 업황을 볼 수 있는 현대차,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편입해서 2차 목표가 달성했던 SL. 자, 이런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은 자, 현대차, SL 그리고 오늘 화신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물론 지금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기는 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갱신했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현대차 쪽 관련해 가지고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결국에 현대차 인도법인 쪽 관련된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L도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 집중을 해서 단기간 내에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는데요. 자, 결국에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런 규제 쪽 관련된 자동차 연비 쪽 관련된 규제가 다소 좀 완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이 다시 한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자, 오늘 물론 시장이 좋다 보니까 많은 종목들이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래도 나름대로 지금 21선을 돌파를 11선입니다. 11선 돌파를 시도하면서 지금 3%대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손절 짧게 잡으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쫓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결국엔 지금 현대차와 SL의 주가 흐름이 이렇게 강하게 당겨주고 올라간다면은 이전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부품단에서 제일 대장주 역할을 잠시했었던 코리아 FT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해서 다시 한번 수급이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포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또 리뷰를 좀 도와드리면은 뭐 선진 뷰티 사이언스는 이게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12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도 이제 다시 한번 시세를 좋게 나와주고 있거든요. 뭐 만유공장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어제 제가 이제 오후 방송에서 또 편입을 했었던 뭐 J2K 바이오 뭐 생쇼에서 편입을 해서 2차 목표가 달성한 종목 이렇게 다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선진 뷰티 사이언스 말씀을 드리면 자, 우선 자리를 다시 잘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거래가 급증을 하면서 추세가 그냥 훼손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강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상승은 좀 나왔다가 거래량이 감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가 라인에서 고가 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깃발령 패턴에 대한 부분들이 모습이 좀 패턴상으로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역시나 이제 화장품 쪽에 대한 이런 수출이나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또 특히나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방문 쪽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여행주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국엔 저는 이 화장품 섹터 쪽에 대한 다시 한번 또 매기가 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아직 한 발 정도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상단을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를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격대가 만약 올라간다면은 뭐 한 21,000원 정도 부근에서 조금 맞고 다시 한번 또 옆으로 기던가 아니면 약간 또 쉬었다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사실 전략 매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좀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라면은 이 종목을 조금 더 끌고 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볼린저 밴드의 이제 상단 정도에서 약간 그 구간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매매 내역을 공개를 못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매매 내역 한번 보여주시면은 자, 보고 갈게요. 자, 뭐 저는 뭐 제가 5월 달부터 이제 왜냐면 4월 달과 뭐 3월 달 종목들은 이제 방송에서 포트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정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 5월 달부터 지금 누적 수익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뭐 제가 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사실 뭐 다 못 갑니다.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목표가 달성한 종목들이 지금도 여전히 훨씬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뭐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시면은 자,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뭐 최근에 이제 손절된 종목도 있고요. 뭐 아직까지 매수가 대비해서 마이너스한 종목들도 있겠지만 저는 손절은 항상 잡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 30%, 40% 손절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은 10%대가 아마도 좀 한계이지 않을까. 그래야지 우리가 다음번에 매매로 다시 또 그 종목을 공략을 하더라도 수익을 금방 챙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계속해서 제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4월달 매매 내역 다 포함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김태우 매니저는 실력이 요 정도 실력은 나타나는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편입할 종목 바로 갈게요. 자, 현재가를 말씀을 잠깐만요 드릴게요. 현재가가 5,780원. 네, 5,780원이고요. 종목명은 브랜드 X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사실 편입했다가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손절을 잡았는데 손절가 이탈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7%대 지금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전에 편입했었을 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편입을 했었을 때 편입을 했던 이유가 의류 쪽에 대한 순환매로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은 그때 시기하고는 약간 변화됐다라고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이 저는 붙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은 제가 바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이거 지난번에 편집했었을 때도 이번 달 이 잭스미스 중국 진출 본격화에 대한 또 그 부분도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봤었는데 자, 이거 지금 보시면은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바로 오늘자 기사인데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잭스미스가 3분기 중국 사업 본격화를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상해에다가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식 매장을 또 오픈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하반기부터 제품 공급도 이뤄질 예정이다라는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는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 제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잭 스미스가 냉감 소재 수요가 급증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떤 쪽으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재료가 되고 있는지를 바로 다음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더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그리고 최근에 날씨가 지금 6월 거의 중순도 이제 아직 안 됐는데요. 엄청 덥습니다. 벌써 35도까지 올라가는 지역도 있다고 제가 어제 봤었는데 결국에 지금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 그러니까 여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물론 이 아이스크림 판매가 뭐 불티나고 있다. 최근에 뭐 음식료 업종에 대한 센티 자체가 이 소비재 쪽, 이 수출 관련된 수요 업종으로 좀 부각받다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관련된 종목을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냉감 소재 쪽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약간 시원한 옷 있잖아요. 뭐 입었을 때 여름철에 좀 많이 입을 수 있는 그쪽과 관련해서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수혜주로서 좀 부각받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아래의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또 때이른 더위에 역대급 폭염까지 예고가 된다. 그래서 강원 봄철 온열질 환자가 현재 6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날씨가 과거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너무 춥고요. 더우면 너무 덥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전에도 곡물 가격이나 뭐 아니면 이런 커피 가격, 이 원두 가격, 이 코코아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랐던 것도 이 주요 재배 지역의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올해도 지금 뭐 라니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여름철도 저는 충분히 엄청나게 좀 더울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은 의류 쪽에 대한 또 소비재 쪽에 좀 관심을 받잖아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대표적인 소비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의류 쪽에 대한 또 순환의 흐름에서 게다가 여름 관련주로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주시면은 우선 주가 자체가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 부담이 없고 제일 좋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한 번 조정이 나오면 한 번 정도의 파동은 소화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번째 상승 파동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추세 자체는 전환됐다. 이렇게 보고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의 그 색깔이 여러 가지가 좀 있어요. 뭐 일단은 뭐 여름 관련 수혜주 쿨티 관련된 부분들도 의류 관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식품 쪽 모멘텀이 있는 부분들이고요. 실적이 정말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 어느 업종에 포커싱을 맞춰놓고 좀 비중 있게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자, 우선은 뭐 의류 쪽 플러스 여름 쪽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시장에서 이쪽 키워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화장품이나 이쪽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숫자가 찍혀주는 부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MLB 브랜드나 뭐 전반적으로 뭐 필라 같은 이런 브랜드들 자체가 뭐 이전에 중국에서 잘 팔린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이제 뭐 가수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SNS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접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런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도 충분히 또 추후에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K-뷰티 아니면 뭐 K-식품, 뭐 K-의류도 저는 충분히 추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애초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그 SNS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뉴진스가 MLB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유, 티는 안 내 또.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우선은 이전 고점 부근에서 6,240원, 2차 목표가 7,130원, 손절가 5,1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공개 방송은 4시 20분에 진행을 합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상당히 잘 가고 있는데요. 후속 좀 말씀드릴 테니까 4시 20분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